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익한 노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형제자매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왜 많은 어르신들이 형제자매를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야? 형제자매가 어떻게 쓸모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젊었을 때 그 끈끈했던 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결국에는 가장 큰 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어땠나요? 같이 놀고 같이 싸우고 부모님께 혼날 때는 서로를 감싸주기도 했죠. 청년 시절에는 서로의 연애 상담도 해주고 취업 걱정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 축하해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모, 삼촌이 되어 기뻐했죠.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서부터 뭔가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도 않고 만나더라도 어색한 침묵이 흐르곤 합니다. 70대, 80대가 되면 아예 연락조차 뜸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익관계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일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육아를 도와주기도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상호 이익의 관계가 깨집니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장남이니까 부모님 모셔야 한다. 그럼 재산도 장남이 다 가져가야지. 아니다.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편찮으시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누가 병원비를 부담할 것인가? 누가 간병을 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겪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평생 사이좋게 지내던 삼형제였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서 모든 관계가 틀어졌다고 하더군요. 큰형은 내가 장남이니까 어머니는 내가 모신다. 대신 집은 내가 가져가겠다고 했고, 둘째는 그럼 병원비와 간병비는 형이 다 부담하라고 맞섰습니다. 막내는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몸으로라도 도움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러 오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삼형제는 지금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장례식장에서 서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 자란 형제가 이런 식으로 남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어릴 때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따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중에서도 누구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누구는 서구식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또 누구는 완전히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 생신 때 만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큰형은 부모님께 용돈을 매달 얼마씩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둘째는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필요할 때만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막내는 아예 각자 알아서 사는 게 좋다.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식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큰형은 둘째와 막내를 효도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둘째와 막내는 큰형을 고리타분하고 권위적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종교 문제입니다.
형제자매 중 누구는 독실한 신자가 되고 누구는 완전히 무종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명절 때 제사를 지낼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형제 4명 중에서 둘째만 기독교도가 되었는데 어머니 제사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둘째는 난 절대 제사 안 지낸다고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럼 너는 오지도 마라고 하고 결국 그 가족은 어머니 제사를 2번 지낸다고 합니다. 한 번은 둘째 없이 전통 제사로 또 한 번은 둘째랑만 추도 예배로요. 그리고 정치적 성향 차이도 큰 문제입니다. 형제 자매끼리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싸우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일수록 정치적 신념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 아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격차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들 비슷비슷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형제는 사업에 성공해서 여유롭게 살고 어떤 형제는 평범한 직장 생활로 그럭저럭 살고 또 어떤 형제는 사업 실패나 질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적 격차는 형제자매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잘 사는 형제에게는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만 오고 못 사는 형제는 위축되어서 연락하기를 꺼려합니다. 중간 정도의 형제들은 양쪽 다 부담스러워하죠.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3형제 중에서 큰형이 건설업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평범한 공무원이고 막내는 작은 가게를 하다가 망해서 빚까지 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큰형이 막내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빚도 갚아주고 새로 사업할 자금도 대주고요. 그런데 문제는 막내가 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은 내가 언제까지 내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하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막내는 형은 돈이 많으니까 나 같은 사람 마음을 모른다며 서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그 사이에서 나도 형처럼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고 싶지만 이라며 눈치만 보고 있고요. 결국 그 3형제는 지금 거의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큰형은 내 돈 때문에 형제들이 달라붙는다고 생각하고 막내는 형들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양쪽 다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경제적 격차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못 사는 형제는 잘 사는 형제에게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잘 사는 형제는 왜 내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차이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잘 사는 집 아이들과 못 사는 집 아이들 사이에도 격차가 생기고 결국 사촌 관계까지도 소원해지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자녀들의 개입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인데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끼리는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는데 각자의 자녀들이 끼어들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아버지는 왜 항상 손해만 보시냐? 우리 어머니는 너무 착하셔서 이용당하고 계신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삼촌한테 그렇게 휘둘리시면 안 되죠. 고모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며느리들의 역할이 큰데 이건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댁 형제들이 자기 남편을 부당하게 대한다고 생각하기 쉽고 남편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도 처음에는 그냥 형제니까 라고 하다가도 아내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점점 형제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평생 사이좋게 지내다가 60대 후반에 갑자기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큰형의 며느리가 작은아버지네 가족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맨날 동생한테만 잘해주신다. 동생네는 우리가 부모님 모시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식으로 남편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처음에는 큰형이 그래도 내 동생인데 라고 했지만 아내가 워낙 계속 말하니까 점점 동생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동생과 작은 일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때 그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버린 거죠. 너는 맨날 받기만 하고 주는 건 없다면서 말이에요. 동생은 갑자기 왜 형이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형수가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관계는 틀어진 후였고 지금도 그 두 형제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여자 형제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들끼리는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각자의 남편들이 당신 언니는 너무 이기적이다. 당신 동생은 철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나서서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는 너무해요. 할머니, 큰 이모가 할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말하면 어르신들도 그런 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바로 시간의 부족과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미혼이었을 때는 형제자매들과 어울릴 시간이 충분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가족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최우선이 되고 그 다음이 직장일이고 그러다 보면 형제자매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 교육 문제, 결혼 문제에 신경 쓰다 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정작 시간 여유가 생기는 60대, 70대가 되면 이미 형제자매들과는 많이 소원해진 상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었을 때는 형제들과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가 부모님 장례식 때 만났는데 서로 너무 어색했다. 마치 남처럼 느껴졌다고 말이에요. 이런 시간적 거리감은 감정적 거리감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서로의 근황도 모르게 되고 서로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 만나면 너는 참 편하게 사는구나. 너는 고생이 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또한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 문제도 생기면서 더욱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다리가 아파서 멀리 못 간다. 귀가 어두워서 전화 받기 싫다는 식으로 연락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형제자매인데 라는 말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이 정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짐만 되고 있습니까? 연락이 오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또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부터 드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형제자매들과의 연락은 대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만 오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로는 거의 연락 안 하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 내가 돈이 급하다. 애들 결혼 준비로 힘들다. 이런 일들로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형제자매 전화번호가 뜨면 반사적으로 또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나요? 더 웃긴 건 이런 상황에서도 혈육인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짐을 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 동생이 평생 빌어먹고 살았다. 젊었을 때는 술 먹고 놀기만 하더니 나이 들어서는 아예 손을 벌리고 다닌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니가 도와줘야지라고 한다. 도대체 왜 내가 동생 뒤치다꺼리를 평생 해야 하는가? 이 할머니 말이 틀렸나요?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형제자매라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된 인생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가족이니까, 형제니까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결국 자기 인생만 망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예전에는 대가족 사회였으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대잖아요. 각자 자기 가정을 책임지기도 벅찬 상황에서 형제자매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이 들어서도 형제자매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지 않나요? 이 나이까지 먹고 아직도 형, 동생한테 손 벌리고 있나 싶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께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60, 70이 넘어서도 형제자매에게 기대고 살 생각 말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세요. 물론 이런 말하면 너무 차갑다고 할 분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차가운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무작정 퍼주고 희생하다가 자기 가족까지 피해보는 것보다는 선을 그어놓고 사는 게 훨씬 지혜로운 일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형제들이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어느 날 딱 잘라서 말했대요. 앞으로는 일체 도움 안 준다. 각자 알아서 살아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형제들이 인정머리 없다고 욕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형제들이 정신을 차리더라는 거예요. 형한테 의존하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장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형제자매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가도 명절이나 부모님 제사 때만 되면 갑자기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평소에는 서로 얼굴 보기도 싫어하면서 그날만큼은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동생 건강하지? 이런 식으로 가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정말 우스워요. 더 웃긴 건 이런 자리에서 과거 자랑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의사다. 우리 딸이 대기업에 다닌다. 우리 손자가 서울대 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서로 자기 자식 자랑하기 바쁘면서 정작 서로에게는 관심도 없으면서요. 그리고 술 한두 잔 들어가면 갑자기 감상에 젖어서 우리가 어릴 때는 이라는 얘기를 시작해요. 마치 지금도 그때처럼 사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또 1년 동안 연락도 안 하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뭐가 좋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이제 남남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서로에게 훨씬 편할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이없는 건 형제자매 중에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갑자기 모든 게 미화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서로 원수처럼 지내다가 죽고 나면 우리 형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 동생은 마음이 착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형한테 좀 더 잘할 거리라고 후회하는 모습 보면 정말 가소로워요. 그럼 살아있을 때 왜 그렇게 했어요? 죽어서 뭐 하겠어요? 이런 걸 보면 결국 형제자매 관계라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 알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가 죽고 나면 갑자기 그리워하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살라고요. 형제자매가 짐이라면 짐이라고 인정하세요. 도움이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길을 가세요. 그래도 형제자매인데 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말로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현실은 현실이고 감상은 감상일 뿐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아직 60대, 70대라면 더욱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형제자매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내 형편도 어렵다. 나도 내 가족 챙기기 바쁘다. 각자 알아서 살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인정머리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적이고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을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형제 자매끼리 그러면 안 되지. 가족이 우선이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작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똑같이 행동할 거면서 남의 일일 때만 도덕적인 척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형제 자매를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봐온 바로는 계속 퍼주기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려워져도 도움 못 받아요. 오히려 저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었으니까 혼자서도 잘 해결할 거야라고 생각하거나 우리도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줄 수 없다는 식으로 외면해 버려요. 결국 착한 사람만 바보 되는 거죠. 평생 남을 도와주기만 하다가 정작 자기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헛된 기대는 아예 하지 마세요. 형제자매에게 베풀어 봤자 나중에 돌아올 것도 없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기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현실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너희들도 나중에 형제자매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각자 자기 가족만 잘 챙기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도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죄책감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서였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런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삼촌한테 그렇게 차갑게 하세요? 어머니는 왜 고모랑 연락을 안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설명해 주세요. 삼촌은 평생 우리 가족한테 도움만 요청했지 도움을 준 적은 없다. 고모는 자기 일만 챙기지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그래도 가족인데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도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고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건강, 자기 마음의 평화, 자기 노후 준비,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형제자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시간에 차라리 자기를 위해 뭔가 하세요. 운동이라도 하고 취미라도 즐기고 친구들과 시간이라도 보내세요. 그게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나이 들어서까지 형제자매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요. 특히 돈 문제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형제자매니까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은 독이에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노후 자금까지 날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은 여러분의 노후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형제자매의 빚이나 생활비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이걸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형제자매들에게 이용당하면서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달라지세요. 늦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70대, 80대라도 변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살자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지키세요. 처음에는 형제자매들이 갑자기 왜 이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사실 형제자매들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언제까지 형 누나, 동생한테 의존하고 살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그어주면 오히려 시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형제자매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자기 중심으로 사세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노년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다가 정작 자기가 어려울 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게 더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선을 그어놓고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 보여요. 형제자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화롭고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삶의 질도 훨씬 좋아져요.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노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집도 똑같다.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현실적인 해결책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형제자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노년을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노년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건강관리법, 자녀와의 관계, 노후 자금 관리, 인간관계 정리법 등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